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오랜만에 사고 있죠. 개인은 뭐 거의 이 정도 관망입니다. 수급 특징을 해운, 철강 등의 원자재 관련주 관심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어떤 수급 주체가 저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외인과 기관 뭐 거의 모두 다 조금 같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의 순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이제 고려아연이나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케미칼 그리고 이제 SOL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원유 관련돼서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뭐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동 관련돼서 이제 비철금속 쪽이죠.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 또 뭐 이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철강 쪽. 그러니까 이 원자재의 흐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고, 뭐 기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야 뭐 계속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이제 생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해운 쪽으로 보면은 뭐 SCFI 지수 해가지고 상하이 지수 쪽으로 하면 이제 HMM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DI 지수에서 발틱 지수 좀 보면은 페노션이나 이제 대한해운 쪽으로 해서 벌크선 쪽으로 좀 넘어가잖아요. 그런 지수들이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철강이나 이제 구리 이런 가격들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뭐 구리 같은 경우 8년 동안에 이제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저번 주에 한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타로는 이제 뭐 금리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항상 이제 관심이 좀 가던 그런 섹터들 쪽에 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을 업종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쪽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좀 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포스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에선 포스코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쪽 구리 쪽으로 가면 좀 고려아연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군들이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제 다른 소형주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을 좀 잡게 됐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지금 조정 흐름 나오고 다시 한번 21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스프레드 확대 쪽에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철강에 대한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뭐 후판이라든지 가격을 벌써 3번, 4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수혜들이 좀 넘어갈 수가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조선이면 조선, 물론 조선 쪽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방 산업들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철강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빠르게 좀 가는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뭐 대창이나 뭐 이제 풍산 이쪽으로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이나 은, 구리 이렇게 아연까지 해서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또 금 가격 다시 올라갈 거고, 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아연이나 기타 전기동 쪽에서도 지속적인 좀 이제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세를 한번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중소형주, 특히나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대창이나 이런 차트 펴보시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려 아연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철강주들 굉장히 좀 잘 갈 때 고려 아연 계속 쉬다가 한번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1월 5일인데 충분히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박스권 탈피하면은 한번 지속적인 또 우상향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 아연이 탑픽이에요? 본부장 보시기에? 그렇죠. 철강에서는 일단 포스코, 그다음에 네. 이제 구리 쪽, 전기종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예. 일단 고려 아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외에도 오늘 장에서 뭐 이제 인바이오라든지 조비경록 이런 종목군들 인바이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곡물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이런 쪽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농산물 가격도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뭐 이 그 곡물에 대한 이 살균을 하는 부분들과 또 이제 비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그 곡물 치료제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 조비나 경농이나 농우바이오 같은 종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 비료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도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 좀 영향이 있었지만 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뭐 농우바이오는 이미 많이 갔지만 조비나 경농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원자재 얘기하면서 좀 같이 좀 끼어서 말씀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경계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그런 없잖아. 부분이 저는 지금 앞으로 좀 대세의 흐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상품 가격은 경기 좋아지면서 같이 오르지만 네. 지금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상품 가격들이 정말 그야말로 시체말로 미쳐 돌아가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뭐,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 꼭 하나는 담고 싶은데, 고려 아연은 은 가격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 가격의 변동성이 또 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예. 이제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소재로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 예전에는 이제 뭐 백금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요즘엔 또 은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친환경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좀 수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그래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슈에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뿐 이슈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상품 관련한 종목군들 봤고요. 자, 백고동 커지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다는 얘기죠, 저게. 그렇죠. 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HST 엔진입니다. 조선 관련 대표주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업종의 특징이 있는지, 업종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좀 시세가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조선주 관련된 부분은 사실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 흐름들이 계속 지나가면 사실 많이 주가는 눌리긴 했었지만 이제 LNG 결국에는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지 사실 줄어들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탄소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바다에서는 IMO라고 해서 국제 해사기구가 황산화물 관련된 그런 이슈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조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선박들, 그리고 이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배들은 이제 탈항 장치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엔진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래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선으로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3사가 거의 뭐 LNG 선을 싹쓸이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과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굉장히 조선업을 많이 뺏어 갔었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이 우리 초격차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이 우리 쪽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카타르, 모잠비크, 러시아 이런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카타르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잭팟 수주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리고 환경 규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 또 물동량이 최근에 굉장히 좀 심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그런 또 물량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업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이 되면 아직까지 뭐 조선주들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론 뭐 이제 아예 최바닥에서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성장할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조선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뭔가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주요 탑픽으로 좀 꼽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뭐
각자가 선호하시는 조선주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형 이제 선박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사 중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는데 이제 3사 중에선 가장 좀 탄력이 높은데 오늘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좀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상적으로는 좀 삼성중공업이 탄력성이 좀 더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3사 중에서는 어느 기업이 이제 수주를 따내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굳이 막 이렇게 막 선정해서 그 하나만 보시기보다는 수주 따라서 좀 번갈아 가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와서 좀 큰 폭락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3사들에 대해서 이런 수주나 발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엔진이 HS 엔진이 이제 전 세계 엔진 캐파의 한 25% 정도를 좀 차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눌리긴 했지만 조선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면은 뭐 이런 HS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품을 좀 제공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회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같이 나가는 거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라서 물론 그렇죠.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업황 기대감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싸게 사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거래 그 지수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거래까지 보고 그다음에 네. 120선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아니군요. 이탈이 되면 이제 밑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격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좀 신중하게 잡아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 디지털 화폐 격변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때까지는 뭐 진짜가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게다가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수익금의 20% 이상을 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의 규제나 이런 정부의 흐름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 한네트뿐만 아니라 이런 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 또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뭐 이제 비덴트라든지 그런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게 테마 지금 쪽으로 코인은 당분간은 지금 당장 제닐 옐런도 비트코인 교환 수단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주열 그렇죠. 총재도 네. 그런 뭐. 상황에서 근데 사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또 네.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급이 옮겨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한네트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이게 좀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상승이 나와줘야 원래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개별적인 이런 이슈로 좀 반영하셔가지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